양도세 과세대상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임차권 요거는 등기된 거. 그래서 어떻게 분리 또는 별도 따로따로 별도에서 신고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양도 분리해서 따로따로 팔죠. 또는 별도로 권리금만 받죠. 그럼 이거는 그래서 신고할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면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함께. 부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 저는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올 때 그랬어. 당신 수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끝까지 책임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한쪽이 건강해야 돼. 한쪽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이혼할 게 아니라면. 저는 살면서 이혼을 수없이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이혼하자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자, 지금 뭐 배웠어요? 열거된 과세 대상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다? 팔아야지.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 열거된 과세 대상을 팔아야 돼요.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하기에 앞서 양도의 정의가 뭐냐? 양도의 정의가 뭐냐? 자, 기본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230페이지 적혀 있죠? 자, 기본서 앞으로 갑니다. 이제 이거는 법조문대로 썼다 그랬어요. 230페이지로 가보자고요. 자, 그럼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지. 자, 기본서 230페이지 양도의 정의 딱 나와 있죠? 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밑줄고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주의, 사실주의, 실질로 따져요.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주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밑줄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유상 이전이에요. 뭐에 속으면 안 돼요? 무상 이전하면 안 된다고요. 양도의 정의 알았어요? 책에. 자, 그럼 PPT 자료 한번 보자고요. 자,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이 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 그 자산이 뭐다? 열거된 거.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등 신탁수익권 포함하죠? 그 자산이 무슨 이전이다? 유상으로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된 거를 소유권을 넘길 때는 대가를 받고 넘깁니다. 유상이전이다. 자,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똑같은 지문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다. 즉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네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매도죠? 매매하면 이거는 왜 양도야?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금전 받잖아. 그리고 공경매로 부동산을 팔죠? 팔잖아요. 그러니까 공경매도 돈을 받잖아. 돈 받고 파는 거잖아. 결국은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그 돈으로 빚잔치를 하죠. 그래도 공경매도
유상 대가가 있는 거예요. 공매 가격, 경매 가격. 자, 그래서 여기서 유상이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유상은 뭐냐?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겁니다.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라고요. 뭐 금전으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 물건으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 뭐다? 주식으로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채무가 변제돼도 되고 등. 그래서 이런 게 유상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전으로 받아도 되고, 물건으로 받아도 되고, 주식으로 받아도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채무가 변제됩니다. 부동산을 이전시키면서 빚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채무가 변제되면 변제된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무슨 이전으로 본다? 유상이전. 빚을 5억을 갚았어. 5억 갚은 만큼 내 재산이 5억이 늘어나죠? 5억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채무변제 나왔잖아. 대표적으로 뭐다? 위자료. 아이러브 하다가 찢어지죠? 위자료를 주변에 이혼한 사람 있어요. 이 동네도 많아? 동네마다 달라요. 제가 사는 동네는 이혼녀 이혼남이 많아. 우리 친구가 한 20명이 있는데 한 10명은 이혼한 것 같아. 혼자 살아. 외로운 여성이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줄게. 혼자 살아. 근데 그 애가 술꾼이야. 하루에 2명 이상 먹어야 잠을 잔대요. 동창회 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혼자 오래 살면은 남자는 그지 새끼가 돼요. 뭔가 꾀죄죄해. 참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진짜 이혼남 많아. 돌싱들. 대화가 안 돼. 이상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면 이가 서말이고 여자는 혼자 살아도 은이 뭐 그런 용어 있죠. 그죠? 남자는 혼자 살면 잠깐 뭔가 깨제제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위자료를 뭘로 줘야 돼? 금전으로 줘야 되잖아. 뭘로 줬어? 물건으로 준 거야.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야? 자,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위자료도 빚이잖아. 채무. 그래서 위자료는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 뭐다?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위자료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5억만큼 빚이 줄어들죠? 양도라고요. 그래서 위자료와 뭐를 헷갈리면 안 된다? 뭐가 있어? 뭐지? 재산 분할. 이혼하잖아. 재산 분할은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혼. 그래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죠? 그럼 대물 변제하면 채무가 변제되잖아. 그럼 변제된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즉 위자료는 뭘로 보는 거야?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부동산을 팔고. 그냥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줬어.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양도가액이 5억이야. 그럼 그 부동산에서 옛날 취득가액이 4억이야. 얼마 남았어? 1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등기 원인이 뭐다? 재산 분할이야. 이거는 양도로 안 봐. 왜 양도로 안 볼까요?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공동재산이니까 양도로 안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때는 뭘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네?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혼 당하는 쪽이 있고 이혼 원하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위자료는 뭘로 본다? 대물변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이거는 부부간에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단 등기된 쪽은 처분을 해버립니다. 미리. 그럼 받을 게 없잖아. 어제 저 부인 재산이 30억이야. 우리 친구가 부인이랑 얹혀서 살잖아. 그럼 이 녀석은 보다 재산 분할 5대5로 해줄 줄 알고 이혼하면 15억 생긴데 내 속으로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냐. 벌써 낌새하니까 다 팔아제껴 버린 거야. 그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죠. 민사로 가야죠.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걸로 들어갈 때는 현실적으로는 다 재산을 숨겨놓음으로 받을 게 없다. 그러나 진짜 불가피하게 이혼할 때는 진짜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잖아요. 자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위자료.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납이잖아.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야. 세금을 물납한다. 물건으로 납부하면 세금은 뭐다? 현찰로 납부해야 돼. 그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습니다. 양도세 대상이고. 자, 공사비도 뭘로 줘야 돼?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 공사비를 뭘로 줬어?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줬다. 무슨 변제? 대물변제는 항상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유는 채무가 변제되므로. 채무가 변제되면 변제된 부분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겠죠? 이게 회계 용어예요. 자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부채, 빚이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 자본. 자본. 이게 진짜 재산. 순. 재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공식이. 그럼 자산이 100억이야. 부채가 20억이야. 빚. 그럼 내 순재산은 자본은 얼마야? 80억이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은행 용자가 있다. 그럼 10억을 갚았어. 예를 들어서. 빚을 10억 갚았다고요? 그러면 100억. 그럼 10억을 갚으면 20억에서 10억 빼면 10억이지? 그럼 부채가 빚이 줄어들었잖아. 줄어든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내 재산은 순수하게 얼마가 되는 거야? 90억. 그래서 채무가 변제된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므로 대물변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대물변제가 뭐라고?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 물납, 공사비는 원래 현금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수용도 똑같잖아. 자, 비자벌적이죠. 강제적으로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50억 받아. 50억 받으면 이게 유상이전이야. 양도라고요. 그러면 수용 50억 양도가액이죠? 그럼 옛날 취득가액이 10억이야. 그럼 얼마 남았어? 40억. 그래서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고요. 이게 양도로 보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자고요. 자, 그림 한번 봐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자, 매도, 매매 일정이죠?
자, 그림 봤어요? 자, 파는 자를 뭐라 그래요? 매도자. 사는 자를 뭐라 그래요?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고 매도자는 남았다면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자, 그럼 얼마에 취득했어? 8억. 얼마 받고 팔았어? 10억. 그럼 얼마 남았어? 2억. 2억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익. 벌었다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나고 손해보고 팔 수도 있죠? 손해보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손해보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손해났다 이거죠.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손해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익 났죠? 그럼 2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럼 이에는 10억짜리 샀죠? 돈 주고?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취득세. 그래서 매도 또는 매매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입니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교환. 자,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잖아. 서로가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교환은 뭐다? 양도입니다.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교환한다고요. 자, 갑은 얼마야? 옛날에 5억짜리. 을은 옛날 취득가액 얼마야? 8억짜리야. 그럼 5억짜리 주고 8억짜리 받잖아. 그럼 이해는 8억짜리 주고 5억짜리 받죠? 교환. 자, 그럼 이해는 옛날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그럼 얼마짜리 받는 거야? 얼마짜리 받아? 응? 교환 가액이 12억짜리 받는 거야. 5억짜리 주고 12억짜리 받았으므로 이 교환 가액이 이게 양도가액이야. 양도가 얼마 벌었어? 7억. 그럼 7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5억짜리 주고 12억 받았잖아요. 자, 이해는 8억짜리 주고 12억 받았죠? 그럼 얼마 벌었어? 4억.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그래서 이 교환은 양측이 양도로 보는 거야. 서로가 양도가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등기 쳐야죠? 그럼 위에는 등기는 뭐다? 12억짜리 서로가 주고받았잖아. 그럼 12억에 대해서는 각각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취득세. 고로 교환은 뭐다?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로 보고 이전 받는 12억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등을 교환하면 세금 관계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각각 쌍방에게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왜 양도라고요?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입니다. 유상 이전.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12억에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환은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출자자가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받는 거야. 법인으로부터. 현물 출자예요. 용어 정리 잘해요.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 발기인들이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 또는 지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현물 출자는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현물 출자가 뭐라고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를 현물 출자. 그러면 뭐를 받아 출자자는? 주식 또는 지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출자자가 있잖아. 출자자. 취득가액 10억짜리를 출자했어요. 법인 또는 조합에다가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했다고요. 그래서 얼마짜리 주식을 받은 거야? 15억. 자, 부동산 얼마짜리야? 10억짜리를 현물 출자해서 주식을 얼마짜리 받은 거야? 15억. 그럼 얼마 남았어? 이 15억이 양도가액이야. 그럼 얼마 남았다? 5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 차익. 5억 벌었잖아. 그럼 법인이나 조합은 자 무슨 세금을 내야 돼? 15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등기 칠 때. 그래서 현물 출자는 개인은 양도세, 법인이나 조합은 등기 쳐야죠.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물 출자가 뭐라고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무슨 대가를 받은 거야? 주식이란 대가 또는 지분이란 대가. 그럼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자, 드디어 나왔다. 대물변제가 나왔어. 대물변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를 대물변제라 그래. 그럼 대물변제하면 뭐가 줄어들어? 채무가 변제돼. 채무가 줄어들잖아. 그럼 채무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되는 거야? 재산이 증가됨으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뜻이에요. 빚이 변제되잖아. 5억이 줄어들어. 그럼 재산이 증가가 되죠? 그럼 증가된 만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고요. 자, 채권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줬어요? 10억. 10억을 빌려줬잖아. 그럼 이 애는 뭐야? 채무자. 이 애는 뭐다? 채권자. 맑게 알아들었죠? 그럼 채무자는 지정된 날짜에 10억을 갚아야죠? 10억을 갚는데 대물변제한 거야. 부동산 가치가 10억짜리로. 현금 대신에 10억을 부동산으로 준 거야. 자, 그럼 이해는 취득가액이 7억이지? 그럼 10억을 안 갚아도 되잖아. 이 10억이 양도가액이야. 얼마 남았어? 3억. 3억은 뭐라 그런다? 양도 차익. 그럼 채권자는 10억짜리 부동산 받았죠? 10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를 내게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위자료. 뭐 하면서? 이혼. 그래서 위자료는 뭘로 본다? 대물변제로 본다. 즉 법은 어떻게 봐?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세금 걷겠다 이거지. 위자료는 대물변제다. 이혼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동네도 이혼한 여성들이 꽤 있구나. 그럼 남자도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 오늘 내가 SRT 딱 오면서 어떤 아저씨들이 내 저쪽 건너편에 한 5명 앉아 있더라고요. 아저씨들만 가더라고. 이렇게 한 나이가 한 거의 70대 됐어. 70대 남자들끼리 막 해서 속으로 와이프가 없나. 요즘은 또 남자끼리 돌아다니면서 막 동창에게 전화하는 거야. 영희야, 나 지금 출발했다. 몇 시까지? 신났어. 신난 거야. 부인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동창들이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여자 동창들끼리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집에서 거짓말했을 거야. 자, 그다음. 그래서 절대로 위자료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안 돼?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헷갈리지 말자. 재산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 이거는 왜 양도가 아니야?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담부증이요. 이거는 언제나 출제되는 게 부담부증이에요. 이 부담부증에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서 2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33페이지에 부담부증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자, 책 233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담부증이요. 233페이지 제1아래 부담부증이요. 1번 부담부증이란 증여자가 채무를 수중자에게 인수하는 것으로서 증여가액 중 채무에게 밑줄고 상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본다. 전체를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거를 길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로 본다. 줄여서 뭐다? 양도로 본다. 뭐만? 채무만. 이게 부담부증이에요. 자, 책은 복잡해. 자, 이거 봐. 자, 부담부증여. 이거 뭐야?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게 부담부증여예요. 100% 증여가 아니라 뭐를? 빚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게 부담부증여입니다. 자, 그럼 칠판 봐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출신이 뭐야? 증여잖아. 그럼 용어 주는 자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라 그래요. 용어 정리.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라 그래요. 증여자, 수중자. 용어 정리 됐습니까? 내가 안 적어. 쪽팔리게. 주는 자. 똑같은 거예요. 너무 적어 이거. 받는 자를 수중자. 이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용어가 새롭잖아요. 자, 그럼 얼마짜리 증여하는 거야? 5억짜리. 5억짜리 증여하는 겁니다. 5억짜리. 자, 근데 이놈이 증여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빌려왔어? 차입금 1억. 이거를 뭐라 그래요? 채무라 그래. 1억. 누가 갚을 거야? 갑이. 아, 갑이 대출 받았잖아요. 차입금. 이해되죠? 여기까지? 야, 근데 이거를 부담부 증여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줄 테니까 1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럼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5억짜리 주고 1억 갚으면 4억 내 거잖아. 그럼 손잡고 어디로 가야 돼? 은행 가야지. 은행 딱 가가지고 이자가 1억을 이해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사인하는 거야. 사인해서 도장을 콱 찍어. 그럼 부담부증여야. 그럼 원금과 이자는 누가 갚아야 돼? 5억에 대해서. 을이 갚아야지. 1억에 대해서 누가 을이 갚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손잡고 은행 가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여러분들 공원 돌아다닐 때 이렇게 호수 돌아다니면 부부간에 손잡고 다녀. 그냥 걸어. 상황에 따라 달라. 아, 저도 그 호수 옆에 사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손을 많이 잡고 걷더라고요. 그 부인이랑. 나도 그걸 보고 한번 슬며시 잡아봤어. 저녁 이 땅거미가 깔리기 순간에 딱 한번 잡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팍 빼더라고. 왜 이러냐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잡았으면 좀 그냥 있으면 좀 덧나냐고. 어? 내가 무안에서 혼났어요. 그래갖고 옆으로 걷다가 이제 일렬로 걷잖아 이렇게. 참내 그래서 남사스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왜 안 하던 짓거리 하냐 이거지. 우리 저 와이프는요 남자 같은 성격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면 좀 애교 있는 여자랑 살고 싶어. 진짜요. 그래도 내가 꿋꿋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해는 드디어 채무를 인수합니다. 은행 가서.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이제 나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채무는 뭘로? 1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1억은 양도로 봐요. 그럼 채무 제외 얼마야? 4억은 증여로 봐서 이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수중자는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증여자는 1억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자, 쉽게 나왔을 때는 이해가 포인트야. 1번.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누가? 증여자. 4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거는 누가? 수중자가.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5억짜리 줄 테니까 1억을 갚는 조건으로 은행 가서 채무를 인수했죠?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근데 왜 1억은 양도세를 계산할까요? 왜 이에는 채무는 양도로 봐? 다 넘겨버렸는데. 즉 이거는 뭐다? 채무가 감소가 되잖아. 대물변제. 빚이 줄어들잖아. 증여자는 1억만큼 빚이 줄어들죠? 그럼 채무가 감소되니까 대물변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억 채무는 증여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빚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 4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채무를 물어볼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 제외를 물어볼 때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쉽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 얘는 양도로 봐? 1억만큼 빚이 줄어드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잘 봐요. 이제 누구에게 부담부 증여한 거야?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합니다. 가족 간에. 그럼 설령 재산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까요?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저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어. 솔직히. 내 소갈이 한 거 생각하면 수십 년 동안 내 얼굴이 좀 찌그러졌잖아. 내게서 겉늙어 보여. 나는 진짜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 그럼 우리 둘은 저기 가면 임대 아파트 있잖아. 둘이 18평 방 2개 거실 하나. 그것만 있으면 그 동저 주민센터에서 쌀도 10kg씩 줘. 한 달에 한 번. 진짜요. 비누도 주고 휴지도 갖다 줘요. 공무원이. 근데 그 공무원이 올 때는 얼굴 표정이 중요해. 꼭 죽을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뭐야 그 용어로 뭐 최상위 계층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돈은 딱 숨겨놓고 딸에게. 그래갖고 동두천 덕정리에 살아. 그래갖고 쌀도 받고 김치도 받고 복지회관에서 밥도 공짜로 주고 룰루랄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찰 8천만 원이 있어서 딸에게 맡겨놓으니까 2년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갖고 오라니까 돈 없다는 거야. 그저께 난리가 났어. 이거 막
그 딸이 지금 행방불명 돼서 결혼도 안 하고 참 혜택 보들려다가 이제 딸도 재산을 좀 늘려 보려고 그랬겠죠, 그죠? 지금 행방불명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콩가루가 됐어요. 알아 누웠어요 지금. 쌀 한 푸대 받으려고 그 짓거리 하다가 참 안 됐더라고요. 자, 잘 봐요. 이제 가족으로 징여를 합니다. 잘 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이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가족 간에는 대가가 있다 없다? 상식이야. 가족계라는 다 공짜로 주는 거야. 대가가 없는 거야. 대가가 없으므로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나오면 가족 간의 소유권 이전은 대가가 없는 거야. 내가 아들 앞에 이제 징여를 하잖아. 징여를 그냥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갚아라. 그거는 인정을 안 해. 그냥 공짜로 줬다. 그래서 징여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5억을. 5억. 그래서 무슨 세금을 물어야 돼? 징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도 어떻게 한다? 입증하잖아. 자, 5억에 대해서 징여세 계산이 들어 추정한다야. 징여로 본다는 확정이야. 추정은 뭐다? 입증하거나 반증을 제시하면 양도로 바뀝니다. 5억 중에 2억을 갚았어. 그럼 그건 양도로 된다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징여로 추정한다. 징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단 이 거래가 확인되는,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 자, 부담부증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자, 공식이 어떻게 돼? 자, 밑에 보자. 책은 복잡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을 안분하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나온다고요. 이 공식.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이거를 예를 들자고요. 자, 얼마짜리 증여했어? 5억. 이 증여가액이 양도세 계산할 때 이 5억은 양도가액이 되는 거야. 증여가액이 5억이잖아요. 이게 증여가액은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 증여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요. 그럼 옛날에 뭐가 있어? 취득가액이 있잖아.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그럼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 계산할 때. 그리고 취득가액은 문제에 나와 1억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와? 5억에 팔고 옛날 1억짜리를 줬잖아. 얼마? 4억이 양도 차익이야. 1억짜리를 5억에 팔았잖아. 양도라고 가정하면.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해? 이렇게 안분하는 거야. 증여가액 5억이잖아. 분의 채무는 얼마야? 1억. 5분의 1만 양도세 계산하는 거야.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그럼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다? 증여가액분의 인수한 채무 나누어지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뭐가 나온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나온다고요. 그래도 대입시키면 돼요. 자, 잘 봐요. 양도가액 곱하기 5억 중에 1억 곱하기 이렇게 공식에 안분만 하면 돼요. 똑같이. 그럼 계산해봐요. 얼마나? 공식 징여가액분의 인수한 채무상당액 이렇게 안분하면 각각 가격이 세 가지가 결정된다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항상 전체를 먼저 계산하고 부담부 징여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 이거?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이렇게. 이게 답이다. 그래서 부담부 징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1억이라고 답해야 돼요. 부담부 징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2천만 원이라고 답하고 부담부 징여에 대한 양도 차익을 물으면 8천, 즉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이 나오죠. 이걸 답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이거를 계산을 못하겠대. 못하면 하지 말아요. 못하는 건 뭘 하려고 노력하냐고. 5분의 1은 몇 프로야? 20%잖아. 20%. 이렇게 약분해도 되잖아. 이렇게. 5분의 1은 20%에 20%. 그래서 부담부 징여에 대한 양도가액은 얼마를 답해야 된다? 1억. 부담부 징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를 답하라? 2천만 원. 부담부 징여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얼마를 답하라? 8천만 원. 이렇게. 이게 3번 출제된 거예요. 왜 출제해? 계산 문제지만 점수 주려고. 그래서 전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부담부 징여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한다.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된다? 징여가액분의 채무인수 5억 중에 1억만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징여세 계산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부담부 징여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